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30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019년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경마일 6월 30일 일요 경마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주 일요일 하이라이트였던 두 차례 대상 경주에서는 경기도지사배는 문세영 기수의 클리어검이 우승을 했고, 이 스포츠조선배 대상 경주에서는 유승환 기수의 브레고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주에 농림축산식품장관배 대상 경주에서 유승환 기수와 문세영 기수가 기승마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입상 실패를 했던 부분 지난주에 좀 만회를 한 듯합니다. 자, 이번 일요 경마에는 상반기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죠.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가 부산 5경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반기 경마의 대미를 장식할 대상 경주 부산광역시장배 경주는 저희가 방송 후반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8번 고고비 말씀드립니다. 강화가 되면서 하이페이스 단거리 충분한 적응 능력을 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전의 복귀 내용을 보면요. 훈련에서의 성과만 따져본다면 나와 있는 마표 중에 가장 가뱀을 유지해줬었고요. 외선에서 가볍게 갈줄을 받고 나서 선입 가담 이후에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좋아진 모습으로 돌아온 6번 알리바바 마린, 여기서도 가능성 열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6번 데디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끝내 우승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이번 경주에서는 얼마만큼 서력전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저 역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9번 금화선두는 차분하게 그 뒷자리를 선점해 나갈 수 있는 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대안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선입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4번 막 스타로드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직선 주폭 하나만으로 우승을 거뒀던 마필이거든요. 부중이 높다 할지라도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면 이번 경주 자리 잡는 여하에 따라서는 기본 능력상 의심할 이유는 없고요. 훈련 시 가벼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오랜만에 경주리에 복귀하고 있는 김도현 기수죠. 편성도 맞고요. 흐름도 맞고 기수의 의지도 좋다라면 여기선 그만 컬링 판타지 좀 더 높게 평가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관록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아닌 조건,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장거리를 너끈히 극복해냈기에 4번 백문배답도 이 하이페이스를 단거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8번 통일시대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굉장히 좋았었던 경주력,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전 이 말이 단거리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일반 편성, 거리 내린 1200m,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선두권 좌회전 개점을 극대화할 3번 킹 오브 글러리는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1300m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 선에서 수월하게 따라붙는 전개로도 단거리 무대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 5번 라운세레나가 되겠고요. 비욘도보는 차라리 중반 외선에 좀 몰고 가는 탄력이 좀 더 어울리는 전개라고 평가를 합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도 이 마필의 능력은 적응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인데, 늘어난 거리지만 미스펙터란 마필은 모래 반응이 좋지는 않지만 몰고 가는 그 주폭 자체가 상당합니다. 직전에 처음 호흡을 맞춘 정도인 기수예요. 이 마필에 대해서 적성은 잘 알고 있는 김혜성 기수를 안정이 교차가 됐습니다. 상대 느의 선행가, 나 따라갈게. 타이밍 맞춰서 띄워준다라면 부담을 탔을 때 미스펙터는 여기서 가장 무서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2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성장세의 5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접전 레이스 2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충분히 단거리 현등급에서 자력 입상을 거두었던 말들,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전력들 상당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불안한 인기마도 존재할 듯하고요. 직전에 이 통안의 아쉬운 착순권의 그 성과를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에게도 높은 이 관심이 갑니다. 그야말로 어느 정도 인기마 접전 구도에 이제 불안한 인기마도 존재하는 이 서울 스타트 이경주는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의 스타트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혼전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을 갖춘 전력들이라서 정말 초반부터 아주 경합 상황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경합에서 자유로워진 말이죠. 6번 버킷풀 골드가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직전, 그러니까 악벽이 있었던 이후에는 선행을 고집을 했었던 전력이고요. 직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실패하고 나서 입상에도 같이 실패를 했었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직전 경주에 선행만 다수인 편성이었죠. 따라가면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을 해낸 정말 기특한 전력입니다. 임기영 기수와의 호흡이 특히 좋은 상황이고 직전보다 부담 중량은 다소 높아져 있긴 합니다. 1kg 더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설사 2편승에서 최고 부담 중량이라 하더라도 버킷풀 골드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와 상승세는 꺾기 힘들다라는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승급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전력이죠. 5번 빅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말은 결정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을 만큼 하이군 시절 기대치 대비 졸전인 케이스들이 훨씬 많았었던 전력인데요. 공백 이후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이후에 병력에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컨디션 상승세를 지금 승급전까지 끌어오고 있는 전력입니다. 선행도 되고요. 직전 승급전에서는 이제 선행으로다가 입상을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만 사실 이 말은 선입 전력에 가까운 말이니만큼 빠른 흐름을 역이용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고 선행을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9번 러닝복스 직전 경주에 1분의 벽을 넘어섰던 59초 2라는 호기록을 세웠던 전력이니만큼 다시 한번 관심 필요하겠고요. 4번 제너럴로즈 안장교체의 호재 인코스 재진입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근성 발휘가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도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4번 제너럴 로즈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견 가지기가 힘든 구도로 판단이 되네요. 보고 있는 시각의 마필들 4두까지 모두 동일한데 저는 이제 런닝복스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버킷풀 골드란 마필도 역시 좋은 마필인 것은 외측 기름이 좋아지면서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1300 거리 자체에서 결정력에서 뒷심 자체가 조금씩 부족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높아진 부담 중량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준다라면 오히려 데뷔전 1300도 여유 있게 극복을 했던 런닝복스를 잠재력을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버킷풀 골드, 5번 빅프로, 제너럴 로즈까지 크게 덧붙일 마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일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 역시도 김지영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시청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필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번 블랙 스피릿 이슈란 마필인데요. 변화를 보였던 5월달 상당히 좀 힘든 전개를 이겨냈었고 직전 2차 승급으로 도전했던 경주에서도 여유 있게 여유 있었다기보다 상대의 이점이 있었던 운영은 있었지만 어쨌든 연투를 이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었잖아요. 직전에 연속 입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당일 인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받을 거란 판단이 들고 있어서 궁금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번 블랙 스피릿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현 등급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서는 3번 블랙 스피릿도 무시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가 워낙에 난타전이었습니다. 정말 혼전이 심했어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유재길주구사의 200승이었나요? 300승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와니케이가 차지를 하게 됐던 경주이고 앞선이 모두 몰락했던 경주에서의 어부지리성 추입 전력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만약에 직전 경주처럼 앞에 나서는 말들 5번 빅프로라든지 4번 제너럴로즈 6번에 9번, 10번 등의 말들이 모두 다 경합권에 들어가면서 모두 무너진다 라고 한다면 3번 블랙 스피릿의 입상 가능성은 높아지겠으나
대신에 우리는 충마를 잃게 됩니다. 선정은 당일 주로 컨디션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3번 블랙 스피릿은 최근에 연투의 과정에서 특히나 직전에는 선두권의 몰락으로 인한 막판의 역습이 통한 입상이었다. 이렇게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자,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번 블랙 스피릿은 거의 직선 추입의 최후면에 있다가 정말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그 수려한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선두 선입권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6번 버키풀 골드는 이제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그 부분이 교정이 되었고 지금도 오른쪽 눈 가면은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죠. 직전 경주는 수석 3코너 진입 시에 타마필에게 방해받아서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주춤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이 버키풀 골드 역시 뭐 선두권에서 자유로운 전개 운영이 가능한 가운데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재차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안장 변화를 준 4번 제너럴 로즈 직전 선두권 무너지는 구도 속에 그래도 앞선에서 그나마 이제 살아남았던 말인데 4번 제너럴 로즈의 이번에 선정 기대치 기대를 가져보겠고 강공선행 격전에 주의했던 9번 러닝복스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이 4두의 마필이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 이경주는요. 자, 직전에 주행 중에 다소 방해받은 여파까지 이겨냈던 말이죠. 능력 상승세 6번 버키풀 골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한데 출전한 경주가 되겠고요. 달리 말하면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졸전 펼친 마필들이 이번에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거리 레이스이고 또한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텐데요.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 또한 훈련 컨디션까지 좋아진 마필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에서는 우선 뭐 주로 좀 확인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요일에 서울은 지금 비 예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주로가 토요일에 얼마만큼 비가 많이 내렸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주로가 됐든 상관은 없을 겁니다. 3번 패밀리파크가 이끌어가는 이번 경주 레이스에서의 흐름을 막아 세울 수 있는 것은 주로 컨디션이 아니라 말들의 전력 변화, 당일 컨디션 뿐이라는 판단이고요. 3번 패밀리파크 직전에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당일 속보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이에요. 아쉽게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그때 당시에 3위를 차지하게 만들었던 그 위에 입상한 말들 우승마와 준우승마가 모두 지난주에 승급전을 치렀고요. 모두 동반 입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림을 보여줬죠. 즉 약편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당장 5등급에 올라가서도 통할 수 있는 전력. 패밀리파크는 데뷔 전에 좀 신맛인 이상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굉장한 늦발을 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봤었던 전력. 호전된 순발력으로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나섰는데 기습 선행에 사람들이 다들 누가 선행을 간 거야 하고 당황하고 있을 무렵 황금도야지가 넘어서는 선행을 보여주면서 그때 경주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어긋났었던 그래서 3위에 머물렀었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에도 선행 강공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번 경주 전력상으로도 외곽으로 인코스에는 선행 말가 없고요.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호전된 발걸음, 걸음 신장세 믿고 가는 말 3번 패밀리파크가 되겠고요.
1번 만석지기가 직전 경주에 앞말들의 득세에 밀리면서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차지하고 있는 1번 게이트의 이점과 선입 후 추입이 가능하다라는 근성발이 이번 경주만큼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4번 야호 MJ캣 그리고 12번 금화 에크미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 타진 중입니다. 4번 야호 MJ캣은 마체가 좀 작아요. 마방에서도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 중인데 잘 안 찝니다. 당일 체중 체크 꼭 해주시고요. 체중이 불면 불수록 좋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번 금화에크미 직전 경주에는 조금 점프 출발했었던 것이 좀 손해를 봤었던 상황이고 추임력 면에서는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무난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보다는 해볼 만한 편성 강도, 편성의 흐름, 좋아진 컨디션 12번 금화에크미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붙어서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4경주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패밀리파크 그렇죠. 뭐 데뷔전은 발주가 좋지를 못했지만 직전에 정말 많이 뛴 거죠. 황금도야지 수호가 승급전 외곽에서 이제 선두권을 공략을 하면서 그 상대들의 능력 상승세를 기본으로 판단을 해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견제할 수 있는 마필도 크게 눈에 띄고 있지도 않고요. 다 괜찮습니다. 패밀리파크도 괜찮고 나머지 마필도 괜찮은데 가장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이 전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바로 2번마 투더 빅토리죠. 1000m 자체에서도 좋은 주폭으로 활약을 하면서 입상을 거둔 바 있고 부족했던 스피드감도 최근에 좀 채워지면서 선두 선입에서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번에는 장구를 변화를 시켜가면서 모래 반응 안 좋았던 부분까지 순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최적 선입 가능한 투더 빅토리 이 정도의 꾸준함과 이 정도의 상대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논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이 직전 경주의 패인에 대한 분석이 우선 필요합니다.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화이트 퀸즈라는 말이 이세마 첫 우승마예요. 이세마가 데뷔전을 치렀었던 그 주에 3경주였죠? 4경주였네요. 그때 출전을 해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세 앞말도 못 이긴 전력입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인기도를 모아놓고도. 즉, 이 말이 3위 승급 착순이었기 때문에 4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또한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번 경주에도. 그렇지 않고 앞에 전력들을 전혀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잡기 힘든 전력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장의 변화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훈련까지는 좀 체킹이 필요해 보이고요. 당일 상태 근육통의 여파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킹을 해본 후 복병같이 다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투더 빅토리에 대해서는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 요한다.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꾸준하게 뛰는 전력은 맞습니다만 이 컨디션 체크가 필요한 마필로 2번 투더 빅토리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역시 뭐 직전에 그렇죠. 요편성에서 직전에 어떤 말이 가장 강한 상대와 뛰었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3번 패밀리 마크가 되겠죠.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윗순위에 있었던 수호 황금도야지는 지난주에 일요일 날 나란히 이 동반 입상을 했죠. 그때는 이제 수호가 지난주에 우승을 했는데 강한 상대 벗어났습니다. 이제 선두력도 보강이 되고 3번 패밀리파크는 정말 편성 우기를 만났고 전개까지 앞선에서 선행주도 레이스까지 보장된 만큼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 높은 말임을 당연히 격하게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뭐 도전권들 4번 야호 MGK 1번 A 만석지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복병 전력 한두 더 꺼내 보자면요. 5번 풍문으로가 있습니다.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이 과거에 있어요. 최근에 흐름 빠른 구도,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리 못 잡고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편성은요. 3번 이 패밀리파크, 2번 투더 빅토리 정도 안쪽에 빠른 말들이 포진해 있고 5번 풍문으로도 과거에 이 동거리 입상 시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선보였던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앞선에서 풀어내는 조건에서는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보는데 경주 조건이 좋아진 듯해요. 게이트 단쪽이고 초반 전개에서 밀릴 우려도 없고 김지영 의원님 5번 풍문으로 요 편성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풍문으로는 상당히 재밌는 말인 것 같습니다. 1번 게이트일 때만 순위권 성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힘한 배가 필요한 전력이란 뜻이죠. 외곽으로 나가면 아예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서 저도 살짝 고민이 됐어요. 5번은 정말 애매하거든요. 이 말이 1번일 때만 순위권 그리고 입상 전력이었다라고 한다면 5번에 인코스엔 더 빠른 말들이 포진을 해 있다.
과연 어떤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태로는 훈련 시의 컨디션 상태로는 직전과 크게 다른 바 없는 보합세 전력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수족권에선 배제를 했고요. 당일 상태가 정말 좋다면 한 번쯤 고려해 봄직한 삼복승으로 활용 가능한 전력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는요. 편성 혹이 만났고 전개까지 가장 유리해졌죠. 선행 강공작지까지 주요할 선봉 패밀리 파크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서로 간의 약체 편성 호기를 맞아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고 상태도 올라온 훈련 컨디션도 좋아진 마필들 포착해 놓았다고 합니다. 일요일 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연속된 승리를 이끌어 드릴 방송 추천 경주 6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과 현등급에서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는 복병 전력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말은 당연히 9번 스트롱 벌처가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10만 시차 압승을 거두었는데 물론 6등급 약체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과정이 좋았다는 거예요. 초반에 당시 직전에 9번 스트롱 벌처는 선두 나서라는 데 했습니다만 이내 선두 자리 내주고 2선 외곽에서 따라가며 4코너 치고 나와서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 여유 있게 2위마 신바신차 압승을 거둔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멀로 기수의 기용, 초반 전개에서 내측의 그리 빠른 선행형 마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9번 스트롱 벌처가 직전에 따라가서 1호원의 성과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승급전에 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강공 선행 작전까지도 충분히 욕심낼 만은 하고요. 승급전 무대에서도 약체 편성 호기를 만나 9번 스트롱 벌처의 연투기 대치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6경주는 9번 스트롱 벌처를 중심으로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10번 마패봉, 5번 늘세찬의 2번 MJ타운이 있습니다. 10번 마패봉은 흐름이 빠른 구도에 선두권이 강하면 다소 전개가 처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 3월 달에는 팝스트리트가 이끄는 페이스를 이겨내고 1300m를 입상했죠. 직전 경주는 워낙에 앞선 선두권이 강했습니다. 초동법의 빅프로, 고편성, 앞선에서 결판난 구도 속에 당시 10번 이 마패봉은 초반에서 다소 후미를 쳐졌었고 그 직선에서 언제나 그렇듯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당시 거리가 1200m였고 또한 결승선 전방 150m 지점에서 다소간 진로가 막혀가지고 외측으로 틀어서 재차 추진하는 과정 그 부분이 약간 주춤거렸다는 거죠. 아쉽게 그 부분 때문에 입상 실패했는데 이번 경주는 9번 스트롱 벌처를 제외하고는 선두권에 나설 마필 중에 강한 전력이 없어 보여요. 늘어난 거리도 좋지만 10번 마패봉이 결국 막판 한 발 결정력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10번 마패봉의 선정기 대치 강조드리고요. 여기 5번 늘세찬이 계속해서 착순권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휴양 이후 출전합니다. 최근에 쌓았던 편성보다는 충분히 해볼 만한 구도 속에 직전에는 미러 3선에서 모래 맞고 다소 3코너에서 인코스 들어와 전개를 좀 오락가락했어요. 자, 이번 경주는 9번 스트롱 벌처 앞선 보내놓고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도 가능하기에 5번 늘세찬의 선정 기대치를 기대치 말씀드려보겠고요. 여기 2번 MJ타운이 최근에 계속해서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편성을 잘 만난 듯하고요. 직전에는 역시 카일름 여자가 이끄는 페이스 또는 앞선이 워낙에 강했던 구도 속에 당시 자리 못 잡고 후미쳐져 모래 맞고 완전히 지쳤습니다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죠. 직선 당시에 2번 MJ타운의 직전 경주의 직선에서의 걸음만 보면은 충분히 회복세를 포착할 수 있는 그 징후를 내비쳤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2번 MJ타운 혼전 중 막판에 한 발의 역습이 가능한 2번 MJ타운까지 복병 가치로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전개 이점과 능력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9번 스트롱벌처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이 편성의 흐름에 가장 걸맞는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스트롱볼처 10번 마패동 뭐 관심이 많이 가는 전력들이라서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설명도 덧붙일 의견도 없었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대목이 그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뭐 물론 9번 스트롱벌처가 그대로 장악을 해줘서 레이스를 확 끌어주면은 아주 편안하게 우리 민병철 위원의 추천대로 그대로 우리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코스에서 다른 말들이 기습에 나선다.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거든요. 저는 그 기습을 나설 수 있는 전력으로 6번 실버 디자인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 추임마가 아닌데 그리고 가벼운 주로 해서 선행을 나섰을 때 우승이 한 번 있었던 전력인데 그게 단 한 번이라. 작년 이맘때네요. 예, 작년 부산 광역시장배 제가 부산 내려가서 보고 있는데 그때 이 말이 입상을 우승 차지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랬던 걸 감안해 본다면 일단 6번 실버 디자인도 1년을 기다려왔던 우승입니다. 이 입상이고요. 앞선을 공략해준다면 모래를 덜 맞는다면 조금은 더 띄워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만난 건 6번 실버 디자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300m에서는 추입 가능성도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6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마체가 얇고 경합을 피해 전개를 앞선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때 극대화된 능력을 펼쳐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리를 못 잡고 경합하면은 좀 주행이 불량한 악벽도 선보이고 있고 글쎄 이 편성에서 9번 스트롱볼처가 과연 선두 자리를 포기하고 내줄까요? 6번 실버 디자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6번 실버 디자인이 선행을 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구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9번 스트롱벌처의 앞선 장악과 또한 2선에서의 여타의 마필들과의 그 경합을 결국은 또 이겨내지 못할 우려가 높아 보입니다. 차후에 앞선이 정말 약하고 안쪽 게이트의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해낼 수 있는 조건에서 6번 실버 디자인은 그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 편성은 좀 6번 실버 디자인까지 도전 사정권에 있다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9번 스트롱벌처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도 하기도 했고 결승선에서 기댔던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 거세를 하고 나서 공백전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좀 고생도 했지만 최근의 모습은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틈을 노릴 수 있는 세력들 중에서는 조금의 생각이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 민병철 위원님도 굉장히 좋아했던 마필로 MC도 좋아했던 마필로 제가 기억하는데 4번 인디언 에코죠. 중장거리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었고 오랜만에 내려왔던 직전 단거리에서도 빨랐던 레이스에서 잘 따라갔습니다. 선행권이 두텁게 형성된 그 레이스에서 초반에 전개에서 이탈은 좋았습니다만 좀 밀리긴 했어도 선입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준 전력이거든요. 거리 내려왔던 직전의 경주도 경쟁력을 보였고 상대들은 분명히 약해졌어요. 이제는 편성에 맞게 띄워주고 있는 3번 인디언 에코 경쟁력 논할 타이밍으로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언젠가 한번 이를 내줄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 착승권의 성적은 1번 게이트의 내측 최적 전개를 펼쳐낸 부분과 문수영 기수의 기승술이 더해져서 직전 성과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물론 충분히 4번 인디언 에코가 자리 잡고 수월하게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호조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선에 확연하게 강한 전력인 9번 스트롱 벌처와 뒷심에서 우위를 보일 10번 마패봉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선입권 2, 3선에서 어정쩡하게 레이스를 펼쳐낼 그리고 결정력에 있어서 아직은 확연하게 보완이 되지 않은 이 4번 인디언 에코 이 편성에서도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다시금 선두권 강공선행 작전 승급전에서도 상승세 이어나갈 9번 스트롱벌처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3경주 은근히 이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요.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마필들 간의 구도가 되겠습니다.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자유전개 이점을 살리고 있는 한도의 마필이 눈에 띄고 있고 여타의 마필 중에서는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들과 또한 최근에 아쉬운 착승권의 성적을 이번에 권토중례 만회할 수 있는 마필,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에게도 상당히 눈길이 가는 경주인데요. 은근히 입상 도전마들 외연 넓혀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그 부분 압축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 출전 구도에서 기본 잠재 능력은 분명히 앞서 있죠. 그 마필을 필두로 해서 이제 후차권에서 어떻게 당일 흐름을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변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의 주도권을 가져갈 선행 마필과 선의권 그리고 변화를 보이게 노력했던 마필들은 분명한 만큼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리면서 3경주 소개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주폭을 발휘하고 있는 이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도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8번마 서브캣이라는 마필인데요. 데뷔 이후 5번의 경주를 모두 입상을 차지합니다. 데뷔 전 1000m 그리고 두 번째 1000m 1월 달의 경주에선 외곽에서 강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까지 나섰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마필이 이제 발조에서 계속 악벽을 보이면서 늑발을 합니다. 늑발을 하고 운영이 계속 밀리면서 고생을 하는데 일반적인 마필로는 그런 전개를 펼치고 입상을 못 끌어내는데 서브캣은 계속 해내고 있어요. 그 악재를 극복하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아예 외측에서 초반에 나오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외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선에도 컸고 전개를 풀 수가 없었던 구조였는데 중속으로 선입 그리고 직선에서 3선 그리고 다시 한번 직선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연투를 이어가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망사 능가면을 착용했었는데 이번엔 망사 능가면을 해제하고 망사 가면으로 장구까지 교체를 합니다. 그 악벽에 대한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던 모습인데 상태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상대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레이스 흐름을 끌 수 있는 강한 선행 마필이 그 흐름 자체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흐름도 아닌 만큼 아직까지 한계 없는 모습으로 좋은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서브캣은 여기서도 강자 피한 만큼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권에서 5번마 닥터시큼, 1번마 무적 베테랑 그리고 3번마 기적의 적토마가 눈에 띄고 있는 구도인데요. 닥터시크란 마필이 초반 이탈 능력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몰고 갔을 때 그 반응을 받아들이면서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줘요. 직전 경주가 이제 인코스에서 몰아주면서 선두권을 장악하면서 근성을 보여줬던 모습이었는데 부중의 소폭 올랐지만 체형이 좋은 마필이라서 크게 저 정도 56.5까지의 부중은 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만큼 선두권 레이스를 장악할 수 있는 5번 닥터시큼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레이스를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만 무적 베테랑 마필 자체는 기대 막백이 좀 심했었죠. 모래방도 좋지를 못했고 좀 아쉬웠던 모습 속에서 피로골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공백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4월달 1600m 여유있게 입상을 거둡니다. 직전에 승급전 자체에서는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했지만 코스 이전 받은 이번의 경주에선 최근에 모래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안정감 있는 전개 기대할 수 있는 구도고요. 3번마 기적의 적토만한 마필은 이제 부산에서 특이 케이스에 속하죠. 데뷔전을 1600에 도전을 해서 입상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정의 적토만한 마필 자체가 1600 데뷔전을 입상을 거두면서 눈길을 끌어왔던 전력인데 초반 이탈 능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흐름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이에요. 이제 요배통 때문에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기대만큼의 걸음은 아쉽지만 이번 경주 박태정 기수의 안정이라면 강한 추진 속에서 선입가담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종반 탄력도 좋은 3번마 기적의 적토마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데뷔 이후 100%의 복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8번 서브캣 변화를 위해 악벽을 잡아주기 노력했던 만큼 이번 경주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당일 조건에 대한 압축 약속들을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번 서브캣은 뭐 무시하기 힘든 전력인 거 분명하죠. 저 역시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전력이고 오히려 직전 경주에 물론 킹스턴 하버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7마신이나 질 정도로다가 서브캣이 전력이 이렇게 약했나라고 실망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서브캣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더 보여줄 거름은 충분히 더 높다라는 부분 동의합니다.
여기에 5번 닥터시크가 뭐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도 동의를 하면서 백동희 의원의 의견에 한 표를 던져 보겠습니다만 그 외의 말들을 보고 있는 시선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물론 일본 무적의 베테랑 같은 경우는 무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케이스, 오히려 무적의 베테랑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말로는 6번 타임스펙 그리고 7번 킹 라이언 등이 존재를 하거든요. 킹 라이언은 휴양이 좀 길어진 탓에 올해 첫 출전이다 보니 뭐 이런 불안 요소로 뭐 추천해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6번 타임스펙은 직전 바로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킹스턴 하버하고의 마신차는 서부캣의 7마신보다 짧았던 상황이죠. 6번 타임스펙. 여기에 이제 부중이 올라가면서 임성재 기수에게까지 기승 기회가 와 있는 상황인데 왜 추천을 하지 않으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타임스펙은 저도 이제 보고는 있어요. 이제 계속 좋아했던 마필이고 4월 달에 입상 당시에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 인기도를 떠나서 5월 달에 좀 실망스러웠지만 직전 경주 나쁘지 않게 뛰었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비교 불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서부캐 같은 경우에는 외측 사행하면서 완전히 한마디로 크게 늦발한 정도였잖아요. 이제 그 늦발하고 이익권을 한 것도 대단한 건데 타임스펙과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타임스펙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도 모래를 잘 맞지를 못했던 마필이긴 한데 직전에 주로가 좋아서였는지 그런 운영 속에서도 선입 가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결정력이 크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직전 대비 부중이 많이 올라간 그 단점은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서 당일 상태를 좀 체킹하고 말씀드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입상 가능한 전력들이 상당수 혼재해 있는 편성이에요. 부산 3경주. 그중에 눈에 띄는 말은 이 8번 서부캣이 될 수밖에 없죠. 데뷔전에서는 데뷔 초에는 강공선행 작전으로 연속 입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 3월 경주는 늦발을 했고 그럼에도 우승을 했고요. 직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을 외측으로 급격하게 사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제어를 하고 중위권 가담해서 이제 막판에 올려붙이는 거름. 웬만한 마필들은 그런 전개면은 입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만 그만큼 8번 서부캣은 초중반에 어떤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결국은 마필 능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마필 내재 기본기가 워낙에 기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권 5번 닥터시크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고 1번 무적 베테랑도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초반 전개에서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조건이죠. 전반적으로 선정하시 4두의 마번이 저와 동일한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제 한두 더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 말이 10번 애플골드입니다. 빠른 흐름의 단거리의 추입으로도 연투로 이어갔던 말인데 직전에 늘어난 1400거리는 전개 자체가 좀 꼬이고 체중도 좀 많이 불어나와 당일 컨디션이 그다지 안 좋아 보였어요. 자, 이번에 10번 애플골드 1300m 거리 흐름 은근히 빠르게는 진행되겠습니다. 막판에 결국은 창고 한 발 몰아쓸 수 있는 유일한 추임마로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님 10번 애플골드의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참 이거 보면 애플골드 볼 때마다 경마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애플골드란 마필 자체는요 원래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었어요. 선행을 편안하게 나서야 뛰어주는 단거리 마필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각지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이제 추입으로 2번의 입상을 거두죠. 더군다나 4월 달은 혼합 경주에서 마체가 좀 체중이 분 부분도 있지만 마필의 기본 능력 자체가 저는 강한 전력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요. 상대 편성에 따라서 좀 기복을 볼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으로는 저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서 애플골드 같은 경우에는 편성만 따져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당일 상태 확인하고 뭐 타임스펙과 애플골드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산 3경주는요. 전개를 매우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8번 서부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스피드 선두력에 강점을 지닌
스프린터형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역시 선행마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선두권이 매우 빠르게 초중반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되는데요. 과연 흐름 빠른 최단거리 레이스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경주는 후반부, 중후반부 8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로 치러지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죠. 스피드형 마필들, 선행을 나서야 띄워주는 마필들의 경합도 예상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되는 마필들이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라든가 조건에서 상태감도 좀 따져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 구도라서 좀 고민은 많았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이편성까지는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좀 믿음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있어서 그 마필 필두로 준비된 마필 차근차근 인사드리겠습니다. 4번마 최강스타란 마필이 출전하기 때문인데요. 이 마필 자체가 단거리 주행 심사를 받고 나서부터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던 전력이었어요. 기대만큼보다는 성적이 좀 더디긴 했지만 볼펜 제거를 하고 나서 휴양 다녀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빠릿하게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1000m 이상의 거리에서의 검증은 필요해요. 하지만 1000m에서만큼은 완벽하게 능력 검증을 끝낸 마필이기도 하죠. 사실 직전의 경주도 상태는 안 나빴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고민이 많이 됐던 것이 전개는 분명히 안 나왔던 구도였거든요.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워낙에 많아서 최강스타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그렇게 뛰었습니다. 최강스타 발주를 받고 나서요. 외선에서 장악 못하고 무려 5선 외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 외곽에서 돌면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렇게 돌고도 우승을 거뒀어요. 그만큼 1000m에서만큼은 최강스타는 누구와 겨뤄도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부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훈련 패턴이 여전히 마방의 특성답게 강하진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당일 상태 확인은 살짝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최강스타는 여기서까지는 좀 더 인정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는 5번 위닝 블레이드, 1번 원더풀 트루스, 그리고 9번 로만 블레이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5번마 위닝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모래를 잘 못 맞았던 선행권의 마필이었었는데 직전의 경주 1200m에서 생각보다 가능성을 좀 많이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장악할 수 없는 레이스에서 흐름을 더군다나 1200m를 따라가면서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지함에 알았던 그 모습 때문에 훈련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도 생각 외로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위닝 블레이드는 여기서는 단거리 경쟁력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4조 성수 마방에서는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1번 원더풀 트루스. 원래 신예 마필에 대한 잠재력을 한 번쯤은 경험을 시키고 마방에서는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왔던 전력 그런 패턴이 많았던 마방인데도 불구하고 원더풀 트루스는 데뷔 전부터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전력이죠. 아쉽게도 대상경쟁 우승급의 전력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강자 틈에서도 스피드를 보았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인코스 1000m 단거리라면 선행이든 이선이든 같이 있게 평가를 해야 하고 9번만 로만 블라이드란 마필이 직전에 단기 휴양 속에서 상당히 여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만 블라이드의 장점은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선입이 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승급전이어도 이 로만 블라이드의 기본 능력, 회복세 자체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조에서는요. 계속된 단거리 경쟁력을 우수하게 보여주고 있는 4번마 최강스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살피고 자신 있게 승리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 저도 응원해 봅니다. 우선 4번 최강스타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저도 인정을 하고 더 보여줄 걸음도 있고 상태도 좋고. 다만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1번 원더풀 트루스를 제외하고요. 5번 위닝 블레이드는 저도 직전에 이 말을 추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직전에 문세영 기수 말 타는 거 보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상당히 여유 있게 타더라고요. 이 말은 선행을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에서 그 선행에 대한 대안마 7번 라운스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등급 조금 더 성장을 해준다면 그 칼칼한 성격만 조금만 더 안정이 된다면 3등급까지도 단거리에서 선행을 무시할 수 없는 어느 편성에서든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일 겁니다. 7번 라운스톰이라는 말이. 이번 편성에서도 외곽으로 밀렸다고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7번 라운스톰이 직전에도 현등급에서 선행 1승 경쟁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한 번 더를 외쳐볼 수 있겠다 싶은데 7번 라운스톰 왜 추천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지금까지 레이스에서 저는 라운스텀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이제 관절만 알았었던 3월 달도 저는 이제 굉장히 이 마필 중심으로 말씀드릴 만큼 애착을 많이 가졌던 마필인데 이번에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레이스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선행을 못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선행을 나서더라도 대가성 선행을 나서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닝 블라인드도 몰에 안 맞기 위해서는 이선 외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마필 넘어서게 쉽게 두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4번 최강스타도 몰에 안 맞고 뛰는 게 유리하죠. 선행 가는 게 유리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자리를 쉽게 주지 않고 뛸 겁니다. 마이오크는 안 그런가요? 또 안쪽에 있는 원더풀 트루스도 마찬가지고요. 대가성 선행을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지금의 구도에서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들보다는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라운스톰으로서 이번 경기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7번 라운스톰이 4번의 입상 과정에서 모두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한 부분. 선행만 보내놓고 따라가는 조건에서는 아직 그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백동일 의원이 7번 라운스톰을 좀 낮게 평가하는 원인인 듯합니다. 유평성에서는 게이트 안쪽에 포진했지만 1번 원더풀 트루스가 원사이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네요. 4번 최강스타는 설명해 주셨다시피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직전에 월등한 근성을 발휘하며 공백 이후에 최근에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4번 최강스타의 선정 기대치는 역시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10번 영화즈 플라잉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물론 6등급, 5등급 약제 편성에서 앞선의 선행만도 보내놓고 따라가며 외선에서 응수하며 연승을 이루었던 전력이죠. 물론 맞상대가 약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 외선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연승을 가도로 이어갔다는 부분은 기본기가 출중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이번에 공백은 있습니다만 요크 10번 영화즈 플라잉 하이페이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따라가는 조건 기대치기를 가져올 수 있겠는데 백동일이 연주 10번 영화즈 플라잉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섭습니다. 솔직히 영화즈 플라잉이란 마필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게 이제 주행 심사도 그랬었고 데뷔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자, 이 마필을 여기서 바로 추천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될까? 머릿속으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추천을 못 드렸던 것이 정말 너무나 한이 됐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기 너무 잘 떠줬었죠. 이 영화즈 플라잉의 장점은 따라가도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가 골막 때문에 쉬다 나와서 체중까지 불어난 상황에서도 선전을 해줬던 마필이라서 앞말이지만 근성이 좋은 마필인 만큼 이 마필만큼은 당일까지 조건에 대한 파악과 상대에 대한 비교, 상태까지 파악하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 영화즈 플라잉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피력해 주셨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외곽 전개하고도 월등한 능력을 보였던 이번에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 4번 최강스타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빠른 흐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또한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말도 있겠고요.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각도로 봤을 때 입상 가능마들이 다수가 혼재한데 그 부분을 압축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상반기 그랑프리죠.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 서울과 부산의 최강의 1등급 마필들이 출전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 올 시즌 상반기 대미를 장식하는 대상경주가 되겠고 자, 하반기에 이제 그랑프리 이 경주까지 점쳐볼 수 있는 그 판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초전이 되겠어요. 자, 직전에 이제 YTN배 대상 경주에 이제 함께 출전했었던 마필들 간에 어떻게 보면 리턴 매치 형식이고요.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을 거듭했던 우리에게 익숙한 마필들 과연 이번에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을지 변화된 경주 여건도 눈에 띄고 있는 구도고요. 자, 마령 조건으로 출전만 모두 57kg의 동일한 부중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백동일 의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입상 유력마 도전권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전개 상황은 오히려 좀 더 수월해졌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강력한 선행 마필인 청담도끼가 안쪽으로 자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대 선행권으로 지목할 수 있는 마필인 1번마 뉴 레전드는 최근 무리하게 선행보다는 이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갖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도 선행보다는 청담도끼의 뒤를 바짝 보고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9조 동반 출전하고 있는 외곽의 14번 월드데이가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준다는 가정하에선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직전의 경주에서도 출발 자세가 상당히 좋지를 못했거든요. 계속 발주기 안에서 기립하고 순간적으로 발주를 받아내서 좋은 모습을 활약을 했는데 상대들과의 경쟁에서는 선행까지 기대하기도 어렵고 직전 선행에 성공했던 문학지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청담도끼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3번마 청담도끼 그리고 1번 뉴레전드가 앞선을 나선 가운데 중간권에서 문학지프와 돌콩 그리고 좀 처진 전개에서 샴로커 그리고 외선에서는 그레이트킹이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구도겠죠. 선두 선위권에서 그리고 추위권에서는 전버블레이드가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될 텐데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디펜딩 챔피언이 3번마 청담도끼를 높게 평가합니다. 작년 부산광역시장배에서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거뒀었죠. 그때 당시 청담도끼는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2선이었죠. 2선 외곽에서 기습 나선 마필을 압박하면서 우승을 거뒀던 겁니다. 직전에 이제 2000m에서는 선행에 실패했고 흐름에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는데 초반에 충돌에 약간 양념 마필과의 충돌했던 그 여파 속에서 좀 수월하게 장악하지 못했던 2선까지 붙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고민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1800이잖아요.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청담도끼는 여기서 의심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선행이든 2선이든요. 자, 8번마 문학지프가 직전에 이제 기습적인 선행을 가서 좋은 모습을 활약했었는데 워낙에 선취입이 잘한 전력이라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7번만 돌콩이 이제 원정 갔다 와서 첫 복귀전이지만 워낙에 이제 외국에서 보여줬던 그 좋은 능력이라면 여기서 바로 통할 수 있다 좀 믿고 있습니다. 마방 이적 이후에 그 도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돌콩 자체는 예전에 그 유리 몸에서 탄탄해진 그 마체가 좋아진 그 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기서는 가치가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 전버블레이드가 이제 이 1800 주로에서의 역습 타이밍에 익숙합니다. 부산 주로에. 그만큼 이 마필은 상대 마필과의 격차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줄여가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탄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면서 저는 3번 청담도끼의 레이스 주도권 여기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과연 이번에는 앞에 걸림돌 없이 3번 청담도끼가 최선두권에서 바람을 가리며 경쾌하게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인가? 그 부분이 요 부산광역시장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3번 청담도끼가 선행을 양보할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직전에 졸점 만회할 이 3번 청담도끼 백동일 의원은 부산광역시장배의 가장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말 3번 청담도끼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지영 의원 두바이에서 국위 선양하고 귀국한 이 7번 돌콩 가장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경배해야죠. 자력으로 두바이 결승전에 진출한 전력입니다. 돌콩. 스스로 출전을 했고 스스로 우승을 했고 스스로 결승권 티켓을 따냈습니다. 예전에 두바이 결승전이 막 이렇게 열리는 날에 한 경주에 출전했었던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측의 그 배려로 출전했었던 예전 말이 있었죠. 파워블레이드였나요? 트리플라인이었나요? 트리플라인이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트리플라인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두바이 월드컵이에요. 결승전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결승전이 아닙니다. 두바이 월드컵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거기 출전한 말입니다. 경배해야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돌콩을 응원하는 입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 돌콩이 여기서 우승을 하지 않으면 정말 체면을 구기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나머지 말들이 다 양보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돌콩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7번 돌콩은 응원합니다. 마방 이적을 했다라는 부분과 오랜만에 우리나라 국내 무대의 복귀를 부산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돌콩이라는 말이 두바이에 적응 굉장히 빨리 잘했거든요. 다시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19조의 2두 출전, 1번 뉴 레전드와 14번 월드데이, 그리고 부동의 3번 청담도끼의 선행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 사실 직전에 청담도끼가 선행을 실패한 이후에 문학지프가 선행을 나서고 12만 신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만약에
뉴 레전드가 청담도끼의 눈치 언제 나오지?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선행 1순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문학지푸가 12마신으로 이겼을까? 그 우승 자리에 뉴 레전드가 있진 않았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았던 입장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일 주로 상태와 당일 그 경주 흐름을 보면서 즉 거리 줄었어요. 직전에 2000m였으니까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1800m는 자기의 적정 거리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되죠. 게다가 1등급에 이젠 다 적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적응이라고 얘기했다면 13월 월드데이도 약점이 있다면 선행을 나서야만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는 선행력이 비 오는 부산 주로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선행이 아니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점을 노출한 3번 청담도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코스이기는 해도 3번 청담도끼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버린다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것은 분명하죠. 네, 여러분께서도 다 모두 알고 계시는 그 능력마들이 대거 출전한 부산광역시청의 대선 경주죠. 일요일 당일에 부산 지역에 날씨는 이제 비가 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은 좀 가볍게 예측이 되고요. 자, 아무래도 직전 YTN배 때 출발 이후 양념바퀴가 추돌,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선행 못 나가고 외곽 따라가다 무너진 3번 청담도끼가 김용근 기수의 기용, 게이트드 안쪽, 물론 1번 뉴 레전드나 외곽의 14번 월드데이의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협공이 예측은 됩니다만 기를 쓰고 요 3번 이 청담도끼 이번에는 선행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고 1승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전력이 되겠죠. 직전에 그야말로 망신 이번에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챔피언 자리에 올릴 때는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었죠. 7번 돌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에 뭐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네요. 국내 무대에서는 작년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 4착 이후 부산 경마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주행 심사 뛰는 거 보니까요 여전히 자신의 사이즈를 확연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7번 돌콩 전혀 컨디션 하자 없어 보이고 여타임 마필 중에 8번 이 문학지푸가 직전에는 코스 2점에 YTN배에 기습선행 나서서 압승을 거뒀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밀려난 부분이 다소간 불안 요소는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청담도끼와 함께 입상했던 헤럴드 경제배 때 6마신차였습니다만 뭐 따라붙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를 보였기에 가능성을 보였기에 이 8번 문학지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이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1번 뉴레전드 적정거리. 올 시즌 상반기 그랑프리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들어와 강공 선행작전에 주요할 3번 이 청담도끼와 그리고 두바이에서 국위 선양하고 한결 성숙해진 모습으로 국내 복귀전 치르는 7번 돌콩, 3번 청담도끼 2도의 마필 우선적으로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구경주 단거리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여편성에서 자립상을 거둘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직전 대비 이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한 불안한 인기마도 포착이 됩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구경주는 제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말은요. 사실 3번 가온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3번 가온 이거 보시는 출마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엔 4번 초인볼트도 눈에 당연히 들어오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스포츠 서울배부터죠. 그리고 KR코 마일, 코리안 더비까지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대상 경주, 3세마 대상 경주를 모두 출전을 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3번 가온포스는 가장 큰 이점은 아쉬운 점은 거기에 그 도전이 무의로 돌아갔다는 점이지만 가장 큰 강점은 덕분에 레이팅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의 경쟁력이 밀리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은 레이팅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4등급 경주라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담 중량은 이 말의 선행력을 더더욱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포스의 특징은요. 자신과 함께 어우러져서 뛸 수 있는 말들, 자신의 스피드를 맞춰줄 수 있는 말이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스피드를 내버리고 선입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유형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말도 있습니다만 가온포스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도주성 전개를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응수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많아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합에 대한 대비는 필요. 4번 초인볼트 역시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선 대응력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중면에서 조금 내려놨습니다. 그 빈틈을 메꿀 수 있는 말로는 1번 역대 최고와 외곽의 11번 위너 스피릿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1번 역대 최고는 직전 승급전 적응에만 만족을 했습니다만 더 보여줄 걸음이 충분히 있는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입부 추이평의 말이 되겠고 11번 위너 스피릿이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는 선행을 시도를 해본다면 가장 재미있을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가온포스의 선행력을 믿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생각의 차이는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이제 3번 초인볼트가 직전 골마겜의 어파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던 가운데도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선에서요. 이번 경주도 부중은 높지만 힘이 좋은 유형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가온포스가 객관적으로 뛰었던 상대라 능력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이의 마펠 자체가 거세를 담당했다는 그 부분이 당일 상태 확인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만약에 가온포스가 체중이 많이 변동이 없거나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면 저는 바꿀 가능성도 저도 있어요. 그만큼 가온포스의 능력은 직전에 거의 글로벌 축제를 저격했던 모습이어서 금화필과 싸우지 않았다면 글로벌 축제는 좀 더 뛰었을 편성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가온포스 역시 무시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6번만 이스크라라는 마펠 자체가 데뷔 초 이제 발주가 안 돼서 추입권의 모습을 띄었다가 이제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선두 선입이 가능해졌고 직전 연도 다시 한번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마필은 질문 드려볼게요. 9번만 공산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참고 타는 한 발의 마필이죠. 중장거리 자체에서는 좀 아직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1300m 흐름 자체에서는 어떤 편성도 좀 가능성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승급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타임을 맞춰가면서 좋은 모습 활약하다가 4월달과 6월달의 경주에서는 페이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돼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인데요. 점차적으로 마필 상태도 살아나고 있고 이번에는 최근 대비 상대는 분명히 약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공산, 변화 가능성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입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추입마로서의 그 매력을 지금 이 편성에서 9번 공산만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레이팅 50이죠. 3위 승급 착순입니다. 3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2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들이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기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 부분 때문입니다. 차마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만큼 3번 가온포스의 초반 스피드는 매우 빠르고 공사는 강선응발 있는 편성이 다소 약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여준 능력은 단거리에서 추입이 통하는 전력이 9번 공산이긴 합니다만 경주 외적인 그 능력 평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떨떠름한 부분이 있죠. 풀레이팅 50 거기다가 강한 선행마가 안쪽에 포진해 있고 그 말은 레이팅 45 일리가 있는 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3번 가온포스는 3관마 경주에서 낙방하고 나서 이번에 일반 편성 돌아왔는데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듯합니다. 올해 스포츠월배 대상 경주에서는 3차까지 했던 말이죠. 당시 대환마 원더풀 플라이에 이어서 오랜만에 일반 편성 돌아온 3번 이 가온포스는 전개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응수도 가능하겠고 일반 편성에서는 당연히 능력 발휘 가능해 보입니다. 4번 초인볼트 높아진 부담 중량이 부담은 되겠고 50의 플레이팅이라는 게 다소 떨떠름하지만 능력 자체는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여기 2번 트라이 썬더가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이제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이 4코너까지 외측으로 기대며 외곽으로 상당히 무리한 전개, 외곽으로 거리 손해를 많이 보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이 막판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최단 거리를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 이번에 반가지 큰 고리 제갈 승인자고 착용을 했고 게이트 안쪽 들어와 이 승급전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이 2번 트라이썬더로 보는데 김지영 의원 2번 트라이썬더의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복병으로서의 가치를 논하자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복병 가치가 2번 트라이 썬더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이 편성의 어려움 중에 하나죠. 즉 외연을 넓히자면 복병마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경주입니다. 이번 트라이 썬더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요. 선행형에서 추입형으로 바꾸는 그 과정까지는 좋았으나 바꾼 이후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은 다소 밀린다라는 부분이죠. 1300m에서의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기까지는 4등급에서의 적응기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할 말로 이번 트라이 썬더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오랜만에 일반 편성 들어왔고 전개도 최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하죠. 3번 가온포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 장거리 레이스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이 눈에 띄고 있고 최근에 졸전을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으로 만회할 수 있는 말도 관심이 갑니다. 일단 앞선 장에 나설 말은 안쪽 게이트 들어왔죠. 1번 헤이든 챔프가 선두주도 레이스를 펼쳐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3번 메이저 알파가 2등급 무대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장거리 무대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평가가 들고요. 자, 직전에 이제 3번 메이저 알파는 과거에는 항상 참고 후미에서 느지막한 타이밍을 잡으며 스퍼트 시점이 늦었는데 직전 경주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서둘러 중선위권 가담을 했고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 펼치며 막판에 한 발 부족했습니다만 경주 거리가 2000m였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1번 히든 챔프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 1800m 내린 거리 이 3번 메이저 알파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전권들 안쪽에 1번 히든 챔프, 9번 모닝 코리아, 여기에 8번 월드 넘버원이 가세하는 구도입니다. 자, 1번 이 히든 챔프는 초반에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서는 편성 구도에서는 장거리까지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자, 지난 4월 5일날 1800거리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했고 최근 경주는 모두 선두 장악에 실패, 어려운 선두 장악에 실패하며 원하는 레이스를 펼쳐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 눈 씻고 찾아봐도 1번 히든 챔프보다 빨리 앞선을 장악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1번 게이트잖아요. 이번에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1번 히든 챔프가 되겠고요. 9번 모닝 코리아가 직전 승급전 무대에서도 자력 입상을 거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직전 당시 9번 모닝 코리아는 긴 구간 외측에서 안쪽의 선행마와 경합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겨내는 근성을 발휘했죠. 이번에 거리 내린 1800m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따라붙는 조건에서도 장거리 1등급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2등급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했기에 9번 모닝 코리아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 8번 월드 넘버원의 막판 취입 역습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이제는 초반 스피드까지 보강된 장거리 검증 전력 3번 메이저 알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눈 씻고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편성인 것 같습니다. 3번 메이저 알파 저 역시도 부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워낙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침착하게 눈 씻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알파 가능성 저도 충분히 열어놓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9번 모닝 코리아와 선행 강공 작전의 1번 히든 챔프까지 모두 동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자꾸 눈 씻고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히든 챔프가 선행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영광의 챔프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번 영광의 챔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선행 도전했었죠.
뭐 퀸오피서에게 압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겨냈었던 것은 이번 영광의 챔프였습니다. 직전보다 훨씬 더 인코스에 들어와 있고 물론 히든 챔프가 빠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히든 챔프보다 체격 조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인코스가 무거워지는 부경의 주로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번 영광의 챔프의 선행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빠른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번 영광의 챔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직전에 이제 3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1800m 입상을 한 전력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퀸오피서라는 그 짧은 이 선행형 마필 보내놓고 따라가며 선행 같은 선입을 탔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치프리더에게 역습 허용하며 2착을 했는데 당시 치프리더를 제외하고는 맞상대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도 강해졌고 옆에는 히든 챔프와 어떤 전개를 펼칠까요? 그 일말의 가능성을 좀 내포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1번 히든 챔프와 2번 영광의 챔프가 1번 히든 챔프와 경합 없이 이 선에서 차분하게 따라붙는 전개로 경합 없이 따라간다라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승급전에 강해진 상대 구도 속에 앞선 페이스에 상관없이 막판에 역습을 가할 또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할 능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광의 챔프는 요 승급전 무대에서는 한 번쯤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한 번쯤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분명히 않은 것 같아요. 세 위원들이 보는 중심축에 대한 생각들 자체가 모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히든 챔프가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컨디션이 살아난 부분부터는 예전에 이제 뉴레전드가 이끌었던 그 페이스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서 입상을 차지했던 게 히든 챔프입니다. 그 이후의 레이스에서 4월달 1400은 발주를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했었고요. 5월달의 경주에서는 무한열정이 너무 페이스를 끌다 보니까 페이스에 말려버렸었죠. 직전도 장항이 실패했었고 저는 이번 경주에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히든 챔프라면은 인코스 선행 작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고 김정희 형님이 말씀해주신 영광의 챔프도 물론 스피드가 좋지만 몰고 나가야 되는 세력인데다가 직전의 경주는 사실상 3등급에서 정말 최약체 편성이거든요. 그 편성과 분명히 다르다고 평가를 해서 저는 1번 히든 챔프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만 모닝코리아란 마필 자체가 원래 발주가 그렇게 좋았던 마필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 변화된 모습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메이저 알파도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은 있죠. 저는 여기서 가장 무섭다라고 느껴졌던 마필이 4번마 바운드 코리아라는 전력인데요. 이 바운드 코리아라는 마필도 선두권에 가세했을 때 그 파괴력은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초반에 발주에서 악벽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사행하는 악벽, 약간씩 늦발하는 악벽, 그 악벽 때문에 그 가담하는 과정이 순탄치 못해서 그렇지 가담했을 때의 파괴력은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이번 경주, 직전의 경주에서 1600m에서도 주폭 자체는 충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가담했을 때의 바운드 코리아 충분히 파괴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말들은 섣불리 좀 강조드리기가 어렵네요. 말씀하셨다시피 4번 바운드 코리아는 이제 직전에도 이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보여주며 초반적에 쳐졌고 1600m 4차까지는 했습니다만 당일 주로도 비 소식으로 인해서 가볍게 형성이 될 것이고 앞선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번 바운드 코리아는 차후에 좀 선두권이 약하고 거리도 1600m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4번 바운드 코리아 요 편성에서는 다소간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이제는 빠른 흐름에 선두력도 보강이 되었고 장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이번에 선보일 마필이에요. 3번 메이저 알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으로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1월 라스트 경주 1400m 거리 팔두 단출한 편성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이런 경주는 어떤 마필을 중심에 놓고 하는 것이 공략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자, 1월 10일 경주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월 10일 경주는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8마리 단촐한 구도의 편성 우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평가를 합니다. 직전 경주 정말 개인적으로는 놀랄 만큼 잘 뛰었다라고 평가하는 마필이 이번 경주는 여전히 상태가 좋은 가운데
전개까지도 앞서 있네요. 3번 문학 타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학 타이거라는 마필 자체는 이미 데뷔 초부터도 잠재력은 입증 받았던 전력이에요. 다만 이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골마겸의 여파 때문에 상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아쉬웠던 3위권이었고 직전의 경주는 또 부종기가 있다 보니까 좀 쉬고 나왔는데 당일 체중까지 20kg가 불어난 상황이라서 한 번에 1400을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타이거는 중간 예선에서 힘들었던 전개를 뚫고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입니다. 정말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해요. 이제 모래도 상당히 잘 맞고 뛰어주면서 스피드까지 정말 여유가 많았다고 평가를 하고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수 있죠. 물론 기습 나설 수 있는 마필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마필 자체가 상당히 불안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도권 쥐고 가서 이제 직전에 완벽한 변화 속에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문학 타이거 여기서도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권에서는 7번 MJ 파워, 1번 인천 지프, 그리고 8번 매니블레이드가 눈에 띄는데요. 7번 MJ 파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이제 각지를 변경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혁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서 선행 마필을 아예 취입으로 싸워주면서 입상을 거두고 나서 이제 그런 전개를 펼쳐주면서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5월달의 경주에서도 정말 많이 뛰었던 모습이었죠. 다만 당시 경주 중에 폐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쉽게 3위로 마감했지만 정말 많이 재검과 훈련 당시의 모습은 폐출혈이 있었던 마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벼움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주었던 7번 MJ 파워 단촐한 구도라면 타이밍을 좀 더 옥죄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구도도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번 인천 지프란 마필 자체는 초반 게이트 이탈이나 중속에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워낙 좋아서 그 흐름을 끝까지 몰고 나갔을 때 직선에서 한 발을 발휘해주고 있어요. 직전의 경주도 내측에서 페이스에 밀려서 처진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보이면서 안정을 보였던 전력이라서 1400 긴 거리라면 좀 더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8번 매니블레이드도 직전 1700에서는 아쉬웠지만 단거리 1400까지는 어떤 전개도 가능합니다. 1700m에서 이제 벗어나서 1400m로 내려온 이번의 구도에서는 병력 없이 시험을 다녔던 모습이기 때문에 역습 타이밍에 따라서는 이 마필의 변화 가능성까지 열어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직전의 휴양 이후에 체중이 불어나고 좋지 못한 조건에서도 활약했던 3번만 문학 타이거의 선전을 강하게 믿고 후순위 압축 드릴 경주입니다. 네, 3번 문학 타이거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실어주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저도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문학 타이거는 참 그래요. 직전 경주에 공백이 좀 있어갖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체중도 문제가 아니고요. 공백이 딱 15주였어서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지금까지 한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추천 경주에서 축이었던 MJ 파워 7번 NJ 파워는 경주 중에 폐출혈이 나는 것까지 제가 뭐 예측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심히 자괴감이 들었었던 경주를 기억이 되는데요. 문학 타이거의 기본 능력은 MJ 파워와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은 직전 경주에도 확실히 입증이 된 거죠. 이번에도 좋은 탄력 3번 문학 타이거 인정하겠고요. 7번 MJ 파워가 폐출혈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제인심 좋았던 거 백동현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실전에서는 한 번 더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심하게 네 번째로다가 내려놓고 그 빈틈을 메꿀 수 있는 말로 8번 매니블레이드는 역시 동의를 합니다. 2번 엠파이어 킹덤은 여쭤봐야죠. 이 말은 1800m 뛰면 안 되는 말이죠. 1400m가 더 적정한 거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00m에서 선행을 나선다면 정말 위력적인 말입니다. 적정거리 출전한 2번 게이트 인코스 멀로기스와의 재호흡 엠파이어 킹덤의 선행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엠파이어 킹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선행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엠파이어 킹덤이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 자체가 발주가 안 됐거든요. 예전에 그 빠릿했던 스피드가 나오질 않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구도였습니다. 그 이전이던 4월달의 경주부터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표출해 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아예 배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외양을 넓혔을 때는 엠파이어 킹덤의 이제 선행력까지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고민이 됐지만 당일 상태 파악하고 주로까지 흐름까지 파악해 본다라면 이마필의 경쟁력을 논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 내렸고 선행 강공작전 주열 2번 엠파이어 킹덤까지 복병같이 열어두셨습니다. 네, 11경주는요.
직전에 공백 이후에도 월등한 기량을 선보였던 3번 문학타이어 분명 직전에 베스트 컨디션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거두었던 만큼 이번에 정성주기 높게 평가해야 될 당연한 가치가 있어요. 3번 문학타이거, 1번 인천시프도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에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재정비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전개 이점도 전개 구도도 차분하게 그 레이스를 따라가며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구도. 직전에 좀 출발을 예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흠이 처진 부분이 좀 페인이었다 봅니다. 여기 4번 러블리 누트가 있습니다. 1700m까지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장거리 무대에서는 아쉬운 사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저번에 공백 이후 출전, 자 거리 내린 1400m 선입권에서 충분히 끈끈한 전개 응수로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이언 요 4번 러블리 누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뭐 기본 능력 자체에서 러블리 누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약간 고개가 높은 단점에도 잘 뛰어줬던 전력이거든요. 뭐 중장거리까지도요. 이번 편성 자체에서도 능력 자체로만 따져본다면 러블리 누트까지는 외양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말로서 지금 휘양이 16주예요. 더군다나 상대 페이스도 분명히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들보다는 빨라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러블리 누트가 전개적 관점이나 능력적 관점에서 한 번쯤에 좀 검증이 필요한 구도라서 좀 지켜보는 맛별로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일요일 마지막 11경주는요. 단촐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까다롭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심에 확연한 축은 서 있는 경주로 보이네요. 3번 문학타이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서울 10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등급 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14마리 풀게이트 편성입니다. 네, 1등급 중위권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했고요. 부산 원정 내려간 광역시장배 내려간 1등급 최상의 전력들이 배제된 1등급 과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구도는 13번 티즈 플랜, 11번 울트라 로켓, 12번 나스카 프린스, 10번 글로벌 라인 등등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인기마로 부각이 될 텐데요. 그 빈틈 파고들 이 도전마, 특히나 언더독 세력 복병마들 어떤 전력이 있는지 백동일위원 이 편성에서 인기마 구도 깰 수 있는 복병 전력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죠. 이제 이번 구도가 14마리 풀게이트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변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글로벌 라인, 울트라 로켓, 나스카 프린스, 티즈 플랜 모두 능력 자체는 의심할 수 없지만 전개 자체는 지금까지 풀었던 운영들보다 분명히 불리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그 복병 세력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는데 저는 8번 참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변화왔던 시점부터 따라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포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참만한 마펠 자체는 이제 항상 다리가 좋지를 못해서 그 구절함의 여파나 그 여파 때문에 베스트 컨디션을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예전에 그 전성기 시절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마필인데요. 공백 이후 이제 세계일보배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2,300m였던 이 열달에 도전을 해서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전개의 민감성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이제 포기를 했던 직전의 경주 의외로 잘 뜁니다. 안장 교체하고 외곽에서 아예 참아주면서 추위권의 전개를 펼치면서 한번 운영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뛰었어요. 2위를 차지했던 울트라 로켓이 추입력이 좋아서 잡았던 거지 상대 마필들은 모두 다 넘어서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천마입니다. 이번에도 김정준 기수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상당히 준비를 잘해줬고 참마는 전개 흐름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직전 많은 변화를 보였던 참마, 이 편성이라면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네, 최근에 능력 1등급에서도 계속 좋은 능력 보이는 마필도 있습니다만 백동일위원의 8번 참마 분명 직전에 변화의 징후를 보였다라는 부분 포착해 내셨고 이번에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백동일위원은 8번 참마를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위원, 자, 요 1등급 편성 언더독 세력 어떤 말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경주이기는 합니다. 전개를 풀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 10번부터 13번, 10, 11, 12, 13번까지 인기마죠. 저는 14번 다이나믹 질주 최마지막에 있는 말까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안 한겨울을 지나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날이 더워지면서 조금씩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력 한 방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흐름이라고 봐요. 직전 경주만 해도 직전 경주처럼 이렇게 선입권에서 좀 약간 오버페이스를 하는, 그러니까 말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제 욕심이 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오버페이스로 작용을 하면서 순위가 밀리는 아쉬움으로 남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직전에 차분한 추입 전개로 순위권까지 끌어냈었던 이철 경중을 다시 재기용하게 되죠. 호재라고 봅니다.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크게 불리한 유형의 말은 아니고요. 상대적인 부담 중량에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체킹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14번 다이나믹 질주의 차분한 추입 한 발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인 전개 여건의 유리 14번 요 다이나믹 질주의 선정 기대치 김지영 의원은 진흙 속의 진주 14번 다이나믹 질주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 10경주는 경주 거리 1800m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전개는 안쪽에 3번 금투사와 12번 나스카 프린스가 이끄는 페이스인데, 자, 그런 가운데 9번 구통사가 이 적정거리 1800m 출전합니다. 1등급 무대에서도 지난 1월 13일 날 로드 위너라는 능력마에 이어서 그때는 끝번 신청을 하고 나왔었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1800m를 1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최장거리 2300m 경주였고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죠. 직전에는 공백유 출전이었고 이번 경주 9번 구통사에게는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외 측에 빠른 말은 존재합니다만 2선 외곽 혹은 3선에서 자리하고 전개도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마필 인기마구를 무너뜨릴 수 있는 9번 구통사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이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 김지영 의원의 14번 다이나믹 질주, 백동일 의원의 8번 참마, 민병철의 9번 구통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네, 이로써 1호 경마 올해 상반기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7월 첫째 주부터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시행을 하고 1호 경마는 현 주간 경마와 동일하게 10시 45분에 스타트를 합니다. 자, 월말 편성 상당히 어려운 편성 구도 속에 다수의 경주에서 이변도 많이 발생할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월말 경마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7월 첫째 주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